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트앤리얼티의 중개인 이세윤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긴 했지만 지난주에 공개된 2020년 9월 부동산 마켓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2020년 9월 GTA에 있는 전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로우라이즈, 하이라이즈, 지역도 전 지역을 다 놓고 비교한 데이터인데요. 세일즈는 일단 9월 한 달 동안 11,083채가 거래가 돼서 8월 달보다 3%가 늘었었고요. 작년, 그러니까 2019년 9월과 비교했을 때도 42% 세일즈 양이 늘었죠. 그러니까 세일즈 양으로 봤을 때는 7월부터 시작해서 뉴 리스팅 양 같은 경우는 저번 달보다 또 10%가 늘어서 2만 개의 지금 뉴 리스팅이 있었고요. 액티브 리스팅 양도 저번 달과 비교했을 때 9%가 늘어난 18,167채가 액티브 리스팅이 이제 있었고요.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저번 달 8월과 비교했을 때 1% 오른 96만 772불이었고요. 에버리지 DOM, Days on the Market이죠. 저번 달과 비교했을 때 약 하루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그리고 저번 달과 비교했을 때도 세일즈 양, 그리고 뉴 리스팅 양, 액티브 양 다 늘었는데요. 지금 세일즈 양이 늘어나서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동시에 액티브 리스팅 양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액티브 리스팅 양이 늘고 있는 것들이 하우스보다는 지금 콘도 섹터에서 지금 액티브 리스팅 양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416 지역과 905 지역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테치부터 볼 텐데요. 8월 달에 150만 5천 불이었던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9월 달에는 148만 7천 불로 한 1% 정도가 지금 깎인 것을 보이시고요. 그리고 세미 디테치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116만 6천 불에서 114만 5천 불로 약 2% 정도가 떨어진 것이 보입니다. 타운하우스는 8월과 비교했을 때 4% 올라서 86만 8천 불이었고요. 콘도 가격은 8월보다 2%가 올라서 68만 6,191불이고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이 디테치 세미 타운이 그리고 콘도까지 모두 다 가격이 9%, 7%, 10%, 8% 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905 지역 보도록 할게요. 905 지역 디테치 같은 경우는 8월보다 9월이 1%가 올라서 110만 4천 불, 그리고 세미 디테치 같은 경우는 8월보다 1% 올라서 79만 1,526불.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이죠. 저번 8월 달이 71만 9천 불이었는데 9월 달은 71만 6천 불로 약 3천 불 정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콘도의 경우는 8월과 비교했을 때 1%가 떨어져서 53만 7,300,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디테치 같은 경우는 17% 가격이 올랐고요. 세미 같은 경우는 15%가 올랐고, 타운 같은 경우 12%가 올랐고, 콘도의 경우 8% 값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905 지역과 416 지역을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416 지역 같은 경우 로우라이즈의 가격이 조금씩 성장이 둔감해진 것을 8월과 비교했을 때도 동일하게 보일 수가 있었고요. 905 지역 같은 경우는 세미부터 타운하우스까지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HPI 인덱스로 본 디테치 마켓을 좀 지역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은 벌링턴인데요. 벌링턴 2020년 한 해 3월에 피크점을 찍었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 색깔이 지금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노란 색깔은 이제 가장 피크였던 포인트를 찍었던 게 노란색이고요. 빨간색이 가장 바람으로 떨어졌을 때가 바람이고요. 녹색으로 있는 그 두 개의 지역, 오로라와 뉴마켓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9월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벌링턴 지금 보시면 3월 달에 피크를 찍었다가 5월 달에 가격이 떨어졌다가 6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계속해서 올라가시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밀튼 지역도 3월에 피크 찍었고 4월에 잠깐 떨어졌다가 5월부터 쭉 계속해서 올라가시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옥빌 지역도 3월 에 피크를 찍고 5월에 떨어졌다가 6월부터 쭉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시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브램튼 지역도 3월 달에 피크였고요. 그리고 4월 달에 바닥을 찍고 5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미사가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떨어지고 6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토론토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네요. 5월에 피크를 찍고 6월 달에 떨어지고 7, 8 이 두 달 동안 지금 가격이 조금씩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라와 지금 뉴마켓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가격의 그 하락 없이 꾸준하게 계속 8월까지 지금 9월까지 계속 올라가신 거 보실 수 있고요. 마컴, 리치몬드, 반, 그리고 에이젝스 지금 그리고 토론토 지역까지 합해서 이 모두 다 지역이 5월달에 피크를 찍고 6월달 한 달을 잠깐 그 멈칫했지만 6월달, 7월달, 8월달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샤워 같은 경우는 4월달에 피크를 찍고 6월달까지 5월, 6월까지 떨어졌다가 7월부터 지금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HPI 인덱스가 그렇다면 에버리지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역마다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지금 지역들이 조금 있는데 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지역은 8월과 비교했을 때 9월달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떨어진 지역이에요. 적게는 1%에서 많게는 5%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근데 HPI 인덱스가 올랐는데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우리가 2차원적으로만 보자면 아마도 9월달 한 달 동안은 가격이 조금 더 싼 집들이 비싼 지역 집들보다 조금 더 많이 팔렸겠구나 라고 우리가 2차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지역들이 어쩌면 그 성장세가 이제 둔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 같은 경우 가격이 지금 떨어진 지역들이 그저 과연 8월 달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9월 달에 밸런스화가 됐는지 아니면 정말로 집값으로 떨어져가 있는 사인인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봐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벌링턴, 미시사가, 토론토, 마컴, 뉴마켓, 리치몬드 힐, 에이젝스 지금 이 지역들이 지금 8월과 비교했을 때 지금 집값이 지금 떨어진 지역인데 특히 그쪽에서 토론토 지역 같은 경우 지금 5% 정도가 떨어졌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놓고 봤을 때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떨어졌으니까 집값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HPI 인덱스는 올라갔는데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 이 선택된 지역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이 지역들 중에서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제 가격의 성장이 이제 둔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클릭되지 않은 지역들 중에서 지금 보시면 밀튼이라던가 클릭은 안 됐지만 토론토 웨스트 지역, 오로라 지역 이 지역 같은 경우는 8월과 비교했을 때 9월 달에 더 올라가긴 했지만 아마도 그 이유가 7월에서 8월 달에 넘어오면서 집값이 약간 떨어진 것이 좀 반등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좀 갖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미 HPI 인덱스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세미와 타운하우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잭션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트랜잭션 양으로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뽑아버리면 너무 미스리딩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미와 그리고 그 타운하우스는 HPI 인덱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미를 보셨을 때 세미는 미시사가, 토론토, 리치먼드 힐, 반 그리고 덜햄 지역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그 바닥을 찍고 7, 8, 9, 3월 달 지금 계속 순항을 하고 있고요. 밀튼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탑을 찍고 4월 달에 가격이 잠깐 떨어졌다가 5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옥빌 지역도 4월 달에 탑을 찍고 5월 달에 잠깐 떨어졌다 6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지역,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시사가, 토론토 그 지역 같은 경우 이제 4월과 5월에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세미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다 가격이 지금 고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다음은 타운하우스 HPI 인덱스를 좀 보게 될 텐데요. 타운하우스는 정말로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완전 다 각계의 전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너무 큰 편차를 지금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벌링턴을 보시면 벌링턴은 4월 달에 343포인트로 가장 피크를 찍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다가 어쨌든 결론적으로 7월 달이 가장 낮은 포인트였는데 7월 달 이후로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그 밀튼 같은 경우는 조금 스트레이트포워드해요. 4월 달에 피크를 찍고 5월 달에 바닥을 찍고 쭉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옥빌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피크를 찍고 4월 달에 이제 바닥을 찍고 5월 달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브램턴 같은 경우는 6월에 피크를 찍고 그리고 7월에 잠깐 떨어졌다가 그리고 8월, 9월에 지금 소폭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미시사가 지역 같은 경우는 5월 달이 피크였었어요. 288포인트로. 그리고 7월 달까지 떨어지다가 8월, 9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토론토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디태치로 봤을 때는 오로라와 같은 지역 것처럼 토론토 지역과 리치몬드의 타운하우스는 이번 연도 시작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스탑핑 없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컴 지역 피크가 3월 달이었고요.
6월 달까지 떨어지다가 7월, 8월, 9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마흔 지역 같은 경우 가장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8월 달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가격이. 그러다가 9월 달에 성장이 멈췄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8월 달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죠. 포인트로 봤을 때는 뭐 1포인트가 떨어졌지만 그 퍼센티지로 봤을 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HPI 인덱스를 보고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보긴 해야겠지만 아마도 바운 지역의 타운하우스의 가격은 아마도 이제 성장이 거의 이제 멈춰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비 지역 보시면 이제 3월달 피크 찍고 6월달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7, 8, 9 지금 픽업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AJAX 지역 3월달 피크, 4월달 잠깐 떨어졌다가 5월달부터서 5월달에 올라갔다가 7월달에 또 잠깐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샤와 지역은 5월달에 피크였었고요. 7월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월, 9월 굉장히 스트롱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콘도 HPI 인덱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도 HPI 인덱스를 전 지역을 봤을 때는 거의 다 보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뭐 1% 정도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HPI 인덱스를 봤을 때 가격이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한다, 막 위험해 보인다라고 HPI 인덱스만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만한 사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트랜잭션 좀 양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다른 지역은 트랜잭션 양을 보지 않았는데 콘도는 트랜잭션 양을 지금 보는 이유가 어떤 지역이 조금 더 미래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느냐, 더 떨어질 수 있느냐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 지역을 봤을 때는 전 지역을 봤을 때 두 가지의 지역을 제외하면 다 저번 달과 비교했을 때 트랜잭션 양이 늘었어요. 유일하게 떨어진 지역이 두 지역인데 그게 노스요크랑 스카보로입니다. 그러면 노스요크랑 스카보로 지역이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양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노스역과 스카보로 지역은 물론 노스역과 스카보로 지역만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떨어진 건 아닌데 에버리지 프라이스에서 노스역과 스카보로 가격이 소폭 지금 하향한 걸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미시사가도 3% 떨어졌고 그리고 다운타운 지역의 동쪽도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노스역 C7과 그리고 스카보로 E9 지역이 지금 트랜잭션 양과 온라인에서 지금 가격이 지금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쪽 지역, 노스역 C7, C14 그리고 스카보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vulnerable한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만약에 콘도 마켓이 빠른 시기 안에 이제 리커버를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노스역과 스카보로 지역이 좀 먼저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폭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vulnerability를 좀 갖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해본 데이터를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태치는 전체 지역이 모두 안정적으로 천천히 올라가고는 있지만 토론토 지역은 성장이 거의 성장세가 멈췄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 특히 센트럴 토론토 지역은 저번 달과 에버리지 프라이스에서 5%가 하향이 되어서 아마 당분간 토론토 지역의 디태치 지역의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마컴 지역과 리치몬드 그리고 미시사가 지역도 9월에 처음으로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5%, 3%, 3% 하향되어서 상승 동력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타운하우스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마흔 지역의 HPI 인덱스로 봤을 때 전 지역 중 유일하게 하향되었고 에버리지 프라이스 또한 8월 가격에 비해 올라가지 않아 가격 성장이 거의 다 올라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디태치와 마찬가지로 타운하우스도 토론토 섰죠. 그리고 센트럴 지역은 8월에 비해 가격이 4%, 6% 하락되어서 이 지역도 서서히 가격 성장의 동력을 잃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콘도 마켓의 경우 전 지역이 동일하게 아주 조금씩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중 노스역과 스카보로 지역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혹은 조금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인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에글린턴이 지금 공실률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들어 제게 부쩍 지금 시기에 콘도를 과연 사는 게 맞는지 파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실소유를 위한 콘도 구입은 지금만큼 좋았던 적이 없었으니 가격이 조금 더 이후에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많은 셀렉션의 어드밴티지를 활용하셔서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 가을까지 버틸 수 있다면 웬만하면 가지고 계시고 내년 가을까지 버티실 수 없다면 최대한 빨리 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엔 어떤 로직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좀 간단합니다. 지금 토론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처음의 일이 아니죠.
콘도가 보편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하고 난 후에 2008년 서프라임, 2011년 모기지 크라이시스, 그리고 2017년 외국인 foreign investor tax 15% 이렇게 3번 집값이 떨어졌었는데, 보통은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아주 많은 복합적인 이제 요인들이 있죠. 뭐 인구 유입률, unemployment rate, interest rate, economy, 아주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콘도의 집값을 잡아주었던 것이 렌트였죠. 아무리 집값이 떨어져도 어느 정도 선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았던 게, 뭐 급전이 필요해서 꼭 집을 당장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면 뭐 렌트라도 놓으면 거의 뭐 똔똔 뭐 브레이크 이븐이 된다라는 컨셉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 거의 토론토 콘도 값을 지탱하던 마지노선이었던 렌탈이 붕괴가 되니까 충분한 세이빙이 없었던 인베스터들은 집들을 어쩔 수 없이 내놓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콘도들이 마켓으로 나오게 되는데, 나오는 콘도들 중에 보면 신축으로 지어진 콘도들의 양이 아주 많은 거죠. 이미 콘도를 소유한 지 뭐 10년 이상 된 분들은 그간 렌트를 통해서 세이빙이 많은데 반해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콘도를 소유한 분들은 클로징으로 인해서 이미 큰 비용을 이제 치렀기 때문에 그만한 세이빙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렌탈 마켓이 회복이 되면 리세일 마켓에도 바로는 아니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가격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내년인 것이냐? IRCC, 그 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 Canada에서 10월 2일에 발표하기를 3월 달에 유학생들한테 내렸던 Travel Restriction을 10월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부터 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COVID-19 Readiness Plan이 있을 경우에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유학생들의 쿼런틴을 해결할 경우에 다시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발표가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코비드 확정자 숫자가 갑자기 올라서 Modified Phase 2에 우리가 지금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지금 대학들은 유학생들을 다시 받기 위해서 Readiness Plan을 짜고 있을 텐데, 결국은 내년 봄 마켓에 유학생들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내년 가을 마켓에 들어오느냐가 렌탈 마켓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제게 집값이 떨어진 이유 중에서 에어비앤비 리스트릭션이 9월부터 시작돼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은 유학생들의 유입에는 가까이 올 수도 없죠. 2019년 온타리오에 들어온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30만 6,735명이래요. 물론 그 중에는 뭐 하우스 렌트를 간 분들도 있을 거고 기숙사에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30만 명이 이민을 오는 거랑 30만 명이 유학생이 오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죠. 30만 명이 이민을 오면은 스태티스틱상 10만 채의 집이 필요한데, 30만 명의 유학생들이 오면 15에서 10만 채가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에어비앤비는 이미 이번 해 4월로 접어들면서 에어비앤비를 돌리던 투자자들은 이미 롱텀 렌탈로, 그러니까 1년씩 하는 렌탈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에어비앤비 등 숏텀 렌탈을 돌리는 분들은 9월 10일부터 토론토에서 오퍼레이트를 하려면 등록도 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새로운 룰들이 이제 인트로듀스가 됐는데요. 3월부터 코비드 때문에 그 에어비앤비를 찾는 사람들이 이미 현저하게 줄어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숏텀 렌탈을 돌리시던 분들이 롱텀 렌탈로 빠지거나 아니면 집을 판 사람이 이미 많았기 때문에 9월 달에 바뀐 법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돌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팔려고 콘도를 내어놓아서 집값이 떨어졌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론토 렌탈 마켓이 이미 4월부터 안 좋았었는데 에어비앤비 물량까지 렌탈로 혹은 리셀로 나오다 보니 더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것도 지금 당장이 아니고 2분기 때 말입니다. 자, 그럼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 그러다 보니 내년 봄에 유학생들을 컬리지랑 유니버시티에서 다시 받기 시작한다면 렌탈 마켓은 내년 봄부터 서서히 회복할 테고요. 만약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내년 가을부터 받기 시작한다면 내년 가을부터는 회복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들 중에 렌트를 지금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1년 동안 렌트를 하면서 나가는 돈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죠. 사라지는 돈인 것에 반해 지금 콘도를 좋은 가격에 잘 흥정해서 산다면 매달 내는 모기지의 뭐 반 정도는 이제 원금을 갚게 되는 것이니까, 보통 마켓에서 잘 나오지 않는 뷰도 좋고 위치도 좋은 그런 콘도를 이 시기에 잘 살 수 있다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마켓이 다시 회복할 때에는 아주 좋은 투자 이익을 얻으실 수 있으시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